자, 두 번째 시간은 130페이지고요. 네, 03번 문제예요. 130페이지 03번. 자, 앞 시간에 핵심 요약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 조합 관련 문제는 바로 풀겠습니다. 3번.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원의 토지 소유자 및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5인이 틀렸죠? 2번. 어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까? 50인 이상 기억하셔야 되고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의 대의원회는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로 기억하시면 되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틀렸죠?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4번. 조합 설립 동의를 한 자로부터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조합 설립을 동의한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된다. 조합 설립 동의를 한 자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죠. 5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계획권을 갖는다. 틀렸잖아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어결권을 갖는다. 보유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한 어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죠? 그 조합원은 결격 소유가 없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조합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틀렸죠?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이 원칙. 단 시행자가 비행정이죠, 비행정. 시행자가 비행정이에요, 비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조합은 어디에 해당되죠? 조합은 비행정이잖아. 그럼 조합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을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면은 그 상급 행정청이 있어 없어?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 행정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누구죠?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원칙인데 민간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은, 자, 5번에 1번은 O 믿겠습니까? X. 조합은 비행정이니까, 네,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네, 비행정청이니까, 불복하면은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어. 2번, 그 5번에 1번은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여기서 별표를 좀 해놓고 다시 봐야 돼, 다시. 시험 치기 직전에 이런 건 다시 봐야 된다니까. 2번,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아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니까 동의 여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이 됩니다. 3번, 도시개발조합은 7인 이상이고요. 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맞는 거죠? 네, 3번이 답이에요. 4번 도시개발조례 설립은 등기 없어도 가능하다. 틀렸잖아요. 네, 설립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5번 미성년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죠. 근데 임원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임원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조합원에 관한 결격사유가 존재합니까? 임원입니까?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는 존재한다라고 하셔야 되죠. 7번. 7번. 도시개발조례의 대의원에는 다음 박사의 총회의결 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없는 것. 여기 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예요. 기업부는 정관 동그라미. 기업부는 정관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서 개발 동그라미. 내려와요. 비업의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작성에서 환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읒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에서 임원 동그라미 임원.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할 때 합병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그래서 외우십시오.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총회 권한 중 대의원에서 대행을 못하는 것.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다 드셔야 됩니다. 몇 개죠? 5개. 기역, 니은, 비업, 지읒, 치읒. 네, 5개. 오케이.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 변경 사유. 그 시행자 변경 사유 4개라고 그랬죠? 4개. 1번. 실질구 인가받고 몇 년?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 됩니다.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질구 인가가 취소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수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성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 내에 실질구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소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이 정답이죠. 천재 지변 등은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 되죠. 네, 넘어갑니다. 이것도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잠깐 정리가 필요해요. 이거도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제일 어려운 게 딱 나온 거야. 쉬운 건 안 준다니까. 자, 거기 들어보실까요? 자,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작년에 기출됐던 영역 3곳을 다 문제를 풀었는데 3개 다 어려웠어요. 기가 차죠. 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 불러주세요. 제일 먼저 뭐 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제일 먼저 뭐 하죠?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 하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렇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가 있게 되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조금 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시행자는 변경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내에 공사 착수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지죠.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나누지게 되잖아요.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하고 인가를 누구에게 받죠? 지정권자에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행자 작성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에 맞아야 돼요. 개발계획에.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눈 크게 뜨시고 외워야 됩니다. 벌써부터 눈이 그렇게 작진 않죠. 눈 크게 뜨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면 17번인가 18번까지인가 편집이 되고 기타 대통령령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때 개발계획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있어.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라.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개발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실시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거.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실시 계획을 인가고시하면은 실시 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고시의 효과는 여기 지문이 나와 있어. 지문을 읽고 설명할게요. 교재 같이 봐요. 9번.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무계획이나 사업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누가 작성하죠? 지정권자는 틀렸잖아.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이번에 총전의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이게. 5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될 사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4번. 실시계획 고시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한 진행되는 고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줄 거예요. 2, 3, 4를 묶어요. 보기 2번, 3번, 4번을 앞으로 묶어서 이게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입니다. 효과.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인데 주로 이제 그동안 3번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2번이 처음 나오죠. 처음. 어려워 2번. 2번 다시 봐요. 종전의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그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으면 저렇게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은 기억이 됩니다. 앞에 봐주시죠.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수험생들은 손 못 댑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한번 봐요. 여기 잘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돼 있었어요. 도시군 관리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전 도시군 관리구로 무엇을 결정 고시했느냐 하면은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에 되어 있었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100번지를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100번지 땅을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은 100번지를 자연녹지지로 고시한 거잖아.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잖아. 이럴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법원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 100번지를 도시군 관리구로 자연녹지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결정 고시에 두었더라도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 주거지로 고시해버리면은 100번지 땅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즉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됐습니까?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걸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종전에 도시공간으로 결정된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이게. 9번에 5번 오세요. 실시계획은 어디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되죠?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이 실시계획 작성 기준이 밑에 적어요. 작성 기준입니다. 실시계획을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아까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5번 맞게 되죠. 5번 참 중요한 지문인데 별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 실전 문제로 옵니다. 실전 문제로 오세요.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수용 방식과 수용 방식의 오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용 방식의 오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잠깐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요. 그래서 자, 앞에 봐주십시오. 수용 방식. 앞에 집중하세요. 수용. 물으면 대답을 하세요. 소리 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네.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네, 대답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도시개발하기 전에 임야하고 농지라. 물론 네, 건물도 있겠죠. 이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불러요? 종전의 토지라고 하잖아.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여기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죠. 지금 대답 못하신 분 마음속에 외우십시오. 택지 등을 여기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하죠? 수용 방식.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만들어 가봐요. 여기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의 농지, 임야, 건축물은 그냥 둡니까? 수용하고 보상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등의 수용이에요.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면은 공짜입니까? 보상해야 됩니까? 보상. 근데 수용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그럼 잠깐 여기 집중해요. 여기 주택과 농지와 가수원을 이제 강제 수용당한 자가 채권을 받으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는 거야. 이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와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신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여기서 새로 조성된 택지하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상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발행하죠? 부를 때마다 대답을 못해. 아니, 그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누가 수용합니까? 내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할 겁니까? 사업 시행자가 했잖아. 그 시행자가 수용해서 보상도 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발행해요? 시행자. 근데 조금 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 시행자도 있고 민간 시행자도 있잖아요. 그럼 공공을 못 믿어요? 민간을 못 믿어요? 이 발행하고 나면은 나중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조성된 택지나 건축물로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서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민간은 못 믿으니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조건하는 거야.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고 민간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 규모도 제한을 받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축물이 구역 안에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공사하겠지.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뭘 받죠? 준공검사를 받죠. 인가 고시된 실시 계획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뭐 하죠? 아까 배웠잖아. 공사 완료를 공고하는 거죠. 공사 완료. 이렇게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그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사 완료는 상상해봐요. 여기서 공사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이 동네를 상상하시라고. 이 동네에서 지금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건축 완료입니까? 택지 등 조성이 끝난 겁니까?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마무리된 거야. 그럼 여기 조성된 택지는 그냥 시행자 같습니까? 건축업자에게 공급해야 됩니까? 공급.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불러요?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하는 거야.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공급되는 땅이 두 가지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스토리가 있어야 줄거리가 있어야 공부 좀 한 거 아닌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공급되는 토지가 무엇입니까? 원형지로 공급될 수도 있고 택지로 조성된 토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공급 방법 세 가지잖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추천 방법 세 가지 외워야 되죠. 그래야 세 가지 추천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해서 공급하죠.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 등을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 이하. 조성 원가입니까? 감정 가격 이하입니까? 감정 가격 이하. 원형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그래서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없어. 누가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외우시라고. 눈만 끔뻑끔뻑하지 말고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이런 거 하시라고. 그래야 붙죠. 그래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자.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 감정 가격 플러스 여기에 기반 시설은 설치해서 공급하잖아요.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기반 시설 설치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 이렇게 오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수용 방식에서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조성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가 미리 받을 수 있죠.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선수금 수취 이렇게 되죠. 자, 실전 문제.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과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주거적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를 줄 거예요. 여러분,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으면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권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 그렇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행정청인 시행자를 제외한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수용 방식은 원주민의 집과 농지와 가수원까지 전부 강제 수용하는 거 맞죠?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하고 살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냅니다. 순식간에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나 원주민은 삶의 뜻을 잃어버려요. 그들을 위한 이주 대책 등을 수립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누가? 모든 시행자가. 다시 한번 봐요. 행정적인 시행자를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행정적인 시행자를 제외한 민간 시행자만 이주 대책 수립 시행 의무가 있습니까? 모든 시행자입니까? 모든 시행자만. 이거 틀린 거예요. 3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밑줄 긋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국토교육법이 아니고 뭐죠? 공지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지법이 뭐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사업 실체에서는 수용해야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한 것을 공지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 지난주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무엇이 있으면은 공지법상 토지 수용 조건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의제가 되죠. 지난주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무엇이 있으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지난주에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공지법상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오늘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잠깐만요. 이 동네에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 토지 등이죠. 토지 등에 뭘 만든다고요? 세부 목록을 만들어, 목록. 수용 대상이 될 목록표를 만들어. 몇 번째 토지 소유권 수용 대상이고, 몇 번째 농지 수용 대상이고, 몇 번째 임야 소유권과 가구권이 수용 대상이고, 몇 번째 건축물이 수용 대상이라고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뭐 한다고? 고시하면은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사업 인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4번.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고 건축물로 상환할 수는 없다. 틀렸죠?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상환 대상에 건축물도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진 그 채권자는 조성된 택지는 물론이고, 아파트라든지 상가 등 건축물로도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돼요. 5번.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등은 추천 방법으로 분양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요. 조성 토지 공급 방법에서 추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공공택지.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겨요. 3번.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는 아까 뭐가 기준이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이니까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3번. 시행자는 주거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설치 또는 이주단지 조성. 읽어보니까 학교 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공공청사 설치 용지, 이주단지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비싸게 줘야 됩니까? 싸게 줘야 됩니까? 싸게. 그래서 이 경우는 조성문가 가지고 뭐죠? 감정가격 이하.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학교 용지 등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조성문가 틀렸죠? 감정가격 이하.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도 있죠. 네, 선수금 수치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미칠 거 넣죠. 5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뭐 해야 되죠?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제출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아니야 승인. 제출 밑에 적어요. 아니야 승인. 너무 중요한데 5번 앞에 별표 2개요.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묻겠습니까? X. 조성토지 공급 계획은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입니까?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제출 의무가 있지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선수금 수치, 원행지 공급,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전부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해요. 다시 토지 상환 채권 발행, 선수금 수치, 그리고 원행지 공급은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이라고. 근데 조성토지 공급 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4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1번.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기병식 증권입니다. 2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 등 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전부가 틀렸어요. 2번이 답. 그 다음에 3번. 등록사업 시행자, 등록사업자인 시행자니까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네. 자, 민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죠? 두 번째 줄에 지급 보증 주거, 지급 보증을 받고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주거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합니다. 4번. 시행자가 발행한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동그라미. 발행 규모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 규모 제한이죠.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이 원하여 누구에게 승인받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원형지. 자,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합리적, 복합적 입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정이 되죠. 2번, 위 1번의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특정한 자에는 국가 지자체가 포함된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공급받을 수 있는 특정한 자에 국가 지자체 포함되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는 공공개발자가 돼요.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 용도로 직접 원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도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죠. 3번.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공급 계획에 따라서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개발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반영시키게 되죠? 실시계획. 여러분,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입니까?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에서 2번, 3번 해봐요. 시행자는 동그라미예요. 시행자는, 그러니까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 그렇게 되는 거야.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개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지정권자가 작성하잖아. 그래서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서 원행지 개발자와 공급 계획을 체결한 후 원행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 내용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어렵죠, 이런 거. 4번.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원행지 공급 계획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줄거죠? 세부 계획에서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밑에 적은 해제 사유가 됩니다. 해제 사유.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5번. 원행지 개발자는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원행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 내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행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매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물어볼게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 내로 정하는 기간은 이거죠. 잠깐만요.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원행지. 원행지를 공급하려면은 공급 계약을 합니다. 공급 계약 체결일. 그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 10년.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이에요.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이렇게 미개발된 상태의 원행지를 공급받아서 원행지를 이제 공장 용지나 학교 용지를 개발합니다. 개발 공사 끝나면은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이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그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 뭐가 먼저 끝났죠?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이 먼저 끝났잖아. 이 기간 동안 원행지는 법적으로 매각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공급 계약 쓴 날부터 10년.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행지 매각이 제한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정답 몇 번이었죠? 3번. 6번 옵니다, 6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정구제 승인을 받고 특정한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원행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자는 밑에 해설 내려오세요. 원행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즉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가 밑에 5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에서 국가, 지자체, 제일 끝에 공공기관, 제일 끝에 지방공사, 1번부터 3번까지는 누구죠? 공공개발자. 1번부터 3번까지가 공공개발자입니다. 공공개발자로서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럼 정부 출연기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정부 출연기관은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제일 끝에 줄 거죠. 원행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하죠.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4번, 5번 묶어요. 4번, 5번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그래서 민간 개발자도 개발계획 공모에 선정됐거나 학교나 공장 부지로 원행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도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원칙이 수의계약이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간이잖아요. 민간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경쟁, 입찰 이렇게 된다고.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공공개발자를 운영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하고 5번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 개발자를 운영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선정 방법이 뭐죠? 경쟁 입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정부 추진기관. 정부 추진기관은 운영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 괜찮은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죠. 7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과 사용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오세요. 오른쪽에 오세요. 박서. 141페이지 맨 위에 해설의 박서. 원행 조성 토지 공급 방법이 원칙은 뭐죠? 경쟁 입찰.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특례로서 1번에 뭐가 있죠? 추첨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죠? 추첨 방식 암기라고 적어.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안 외우면은 7번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도 줄 거 있죠? 330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출구구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 뒤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출구구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공공택지 3번. 이 세 개는 무슨 방법? 추첨. 이 세 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모두 무슨 수의계약 방식으로 답을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밑에 수의계약이 몇 가지 있죠? 7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암기하는 겁니까? 참고하시면 됩니까? 참고. 그러니까 암기되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7번 봐요. 7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1번 330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첨 방법이잖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이게 정답이잖아. 그럼 나머지 3번부터 5번은 자동으로 뭐죠? 수의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의계약 7개를 외우시렵니까? 추첨 방법 3개를 외워야 됩니까? 추첨 방법 3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잘 볼까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부하는 방법은 3가지. 원칙은 뭐죠? 경쟁 입찰. 추첨 방법 몇 개? 3개. 나머지는 뭐죠? 수의계약. 추첨 방법 3개를 저 눈을 보세요. 거기 서시고 저 눈을 보시고 330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주거지역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건설 용지. 마지막에 뭐죠? 공공택지. 이 3가지는 추첨.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의계약. 땡큐. 8번부터가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